비즈니스 하면 보통 냉철한 엔진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자선단체 하면 따뜻한 심장을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둘을 합친 아주 혁신적인 모델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뉴스에서는 계속 경제가 성장한다, 좋아진다 하는데 왜 이상하게 우리 삶은 더 퍽퍽해지고 이 불평등이나 격차는 더 커지는 것만 같을까요? 바로 이 지극히 당연한 물음표에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점 더 벌어지는 격차. 이게 바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비즈니스의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 핵심 문제였던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물론 성장을 이끌어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달콤한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물이 넘치면 아래로 흘러내릴 거다. 근데 그 물방울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구멍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바로 이런 한계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아니 비즈니스는 돈만 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싹 틔운 거죠. 자, 그래서 등장한 대안의 중심에 바로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이윤을 좇는 기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적 가치를 좇는 비영리 단체가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은요, 이 둘의 가장 좋은 DNA만 쏙쏙 뽑아서 결합한 아주 똑똑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왼쪽에 있는 일반 영리 기업은 어때요? 당연히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비영리 단체는 오로지 사회적 미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럼 사회적 기업은 바로 그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기업처럼 아주 영리하게 상업적인 전략으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원래 해결하고 싶었던 그 사회 문제, 즉 자신들의 미션에 고스란히 다시 쏟아붓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사회적 목적 그리고 영업 활동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그럼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의도만으로는 안 되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즈니스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씨앗이 뿌려진 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였어요. 기억하시죠? 1997년 IMF 외환위기. 어마어마한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 문제 앞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 절박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형태로 시작됐다가 2007년에 드디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조직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그 엔진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마인드셋입니다. 야, 이 한 문장이 정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뭔지 그냥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말 아닙니까? 보통 기업한테 빵을 파는 것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빵을 파는 것은 사람을 고용한다는 더 큰 사회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이 관점에 대전한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마음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청사진이자 전략입니다. 먼저 사회의 아픈 옅, 불공정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포착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아내죠. 그 다음엔 이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만들었는지 측정하고 증명해내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차가운 전략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딱딱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강력한 실제 사례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마 길 가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1991년 영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회적 기업 중 하나가 된 곳이죠. 바로 잡지 빅 이슈입니다. 빅 이슈 모델의 천재성은요, 그 단순함에 있어요. 노숙인 분들에게 그냥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이 잡지를 팔 수 있는 일을 제공한 겁니다. 이건 그냥 돈을 주는 핸드아웃이 아니에요. 자신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무너졌던 존엄성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립의지를 되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핸드업, 즉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손을 잡아주는 방식인 거죠.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그 아이디어 하나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곳입니다. 바로 무함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 은행이에요. 그라민 은행이 뭘 했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담보가 없어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이 금융계의 철옹성 같았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부동산 같은 담보 대신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상환율이 무려 99%에 달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특히 사회적으로 더 취약했던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면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 아름다운 가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만들어낸 가장 큰 혁신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소비라는 행위를 사회 공헌 활동으로 바꿔놨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고 또 필요한 누군가가 그걸 저렴하게 사가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비가 나눔이 되고 그 나눔이 모여서 다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원으로 이어지는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디자인해낸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멋지고 빛나는 성공 사례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동화가 아니니까요. 사회적 기업이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장밋빛 카펫 위는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과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 위대하고 의미 있는 실험, 과연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탄탄대로이기만 할까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 의존성의 문제가 있어요.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 오히려 스스로 살아남는 힘, 즉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미숙한 경영의 문제도 있고요. 좋은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치열한 시장에서 저절로 살아남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좋은 뜻보다는 그냥 지원금만 보고 인증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기업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 분야가 더 단단하고 성숙한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이 치열한 고민들을 통과하고 나면 사회적 기업들은 분명히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사회적 기업은 이윤과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아주 똑똑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 둘째, 이건 기존 자본주의나 자선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아주 창의적인 대안이라는 점. 셋째, 이 모든 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정신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선택이 이 멋진 움직임을 지지하고 키워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커피 한 잔을 사고 옷 한 벌을 고르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모든 소비의 순간순간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과연 지금 어떤 가치를 또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